북콘서트가 위험하다고요? 콘서트가 위험해. 무슨 뜻일까요? 북콘서트만 열면 뭔가 일이 발생한다 이 뜻일까요? 얼마 전에 윤미향 의원이 북콘서트를 했고 많은 민주당 분들, 야당 분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논란이 됐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회계 자료, 정대협 회계 자료 다 펼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딱 하려고 했더니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리는 옛날에 운동하면서 자료를 다 태웠는데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든든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있어 봐요. 이게 무슨 회계자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남겨서 다 태워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든든하다. 다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020년 검찰 조사받은 뒤 정대협 회계자료를 들고 당시 이해찬 대표를 찾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옛날에 운동하면서 자료 다 태웠는데 이거 왜 남겨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료는 저희 역사를 없앨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해찬 대표의 저 얘기를 듣고 든든하다. 민주당 의원이 되니까 막아주는 병이 있구나 생각했다. 병신 변호사? 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이게? 이건 그러니까 태우라고 조언을 했어.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고 조언을 들었는데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윤미향 의원이요. 예. 정신이 있나 없나 저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8월 달에 이해찬 전 대표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부인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 일인데 2020년 5월에 예. 이용수 할머니라고 있잖아요. 예.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를 했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그 횡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크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2020년 5월부터 검찰 수사가 됐다고요. 그런 다음에 기소가 언제 됐는가? 2020년 9월 14일에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 말대로라고 하면 8월에 어느 날 말인지 중순인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기소하기 직전에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이해찬 전 대표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든든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왜 이해찬 전 대표를 찾아갔겠습니까? 검찰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기소하기 직전에 결국은 내 뒷배가 되달라고 찾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때는 저런 그 범죄 자료 같은 것들은 다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 갖고 있어요라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왜 안 태웠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이게 지금 저 북콘서트에서 윤미향 의원이라고 한 사람이 할 말인가 스스로 뭐 또 다른 범죄를 자백하는 것인가 거기에다가 윤미향 의원은 이미 이제 그 2심에서 그 징역형 실형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대법원 판결 제가 봤을 때 내년 2월 3월이면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대법원은 이제 기일 같은 게 없으니까 예. 서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10월 31일부터 상고이어서 내기 시작해가지고 예. 서면 공방 이렇게 막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콘서트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북콘서트에서 저런 식의 이야기까지 한다?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자 한민수 대변인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그 어떤 사회 활동을 하든 예. 정치를 하든 어느 한 개인이 모든 걸 공만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든 과만 예, 있고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공과가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한 거는 뭐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후원금의 유용 의혹이랄지 이런 걸로 검찰로부터 많은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도 당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은 뭐 1심에서는 상당히 낮았다고 했는데 또 2심을 또 받았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돈이 또 억울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또 항고까지 예. 했으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윤미향 의원이 이런 북콘서트에서 뭐 편안하게 본인 또 북콘서트니까 예. 여러 말씀을 할 텐데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다 잘렸어요. 제가 기자로서도 이해찬 전 대표를 취재를 해봤고 예. 당해두라서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이해찬 전 대표는 상당히 주변 관리랄지 본인 처신 관련해서 상당히 엄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이것만 보면은
마치 이제 운동권 뭐 상당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예. 운동권 시절 때 이게 마치 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뭘 없앤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랍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이게 앞뒤 맥락이 끊겨서 이해찬 대표가 만났으면 그래도 뭐 30분이 됐든 1시간 됐든 장시간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예. 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조언도 해주시고 뭐 위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잘린 상태에 이렇게 나오면 이해찬 전 대표에게도 그 뭐 도움되는 발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북 콘서트 가서 이제 좀 분위기 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예. 얘기를 하실 텐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떤 많은 예.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좀 절제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계자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귀를 회계자료? 이렇게 돼서 저게 나오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좀 해서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고요. 그런데요. 아까 이 이슈의 제목이 북 콘서트가 위험해였잖아요. 북 콘서트만 열면 뭐가 설화가 발생한 게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이었거든요. 앞서서 다른 북 콘서트에서도 아주 논란된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용기 의원. 네. 최근에 이제 북 콘서트에서 문제가 됐던 발언이 나왔던 것 최소 3번이에요. 일단 영상에 확인된 것만.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이거 북 콘서트만 하면 논란이 되는 지금 민주당 상인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게 좀 실수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과 억울한 내용들을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보통 이 책에 담아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 과거에서부터 쌓여있던 그런 울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공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억누르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께 상처 주는 이야기는 비교적 덜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예.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당에서 북 콘서트 할 때 제발 얘기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큰일 납니다. 뭐 약간 이렇게 뭐 좀 지침까지는 아니고 좀 당부로 내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에 이제 3가지 영상이 연속해서 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씩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주말 동안에 이른바 민주당 내 이제 비명계, 본인들은 이제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당부를 해요. 이 혁신계 의원들이 행사를 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분들을 모셔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지도는 막 계속 치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지적을 아주 강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소수당이었지만 독일 시민들이 마치 개딸과 같이 맹렬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권력이 넘어간 거거든요. 만약에 집권당이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럼 더 마치 히틀러처럼 저는 더 큰 일을 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개딸 파시즘이 장악된 이 정당을 과연 우리가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YS가 하나의 군도를 해체한 것처럼 개딸 1과 개딸 2의 즉각적인 해체를 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그분들 얘기가 있고요. 이거 문제 많다 지금. 뭐 과거의 어떤 사례에 비유하면서까지 이거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어떤 입장과 주장들을 쏟아냈어요. 지금 저 자리에서요. 자, 그러면은 사실 당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과제처럼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가도 의견이 좀 다르죠. 다음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뿐만 아니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 뭐 이런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걸 약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등가성, 뭐 1대1, 2일 꺼냈잖아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민주당에서 오늘 이 당무회의인가요? 당무회의 열어서 뭔가 결정을 한 건데, 물론 최종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절차는 남았지만 거의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을 바꾼 거예요. 표에 대해서. 지금 뭐가 숫자가 많은데요. 현행 민주당 규정은 권리당원 대의원이 저렇게 좀 비율이 있고요. 뭐 여론조사 반영되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였습니다. 높인 거예요. 그럼 대의원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게 됐죠. 그러면 권리당원의 지금 다수는 강성지지층, 뭐 개딸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권리당원이 표를 권한을 행사를 만약에 높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결정이 됐어요, 이게. 물론 단계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김철호 교수님. 네. 아직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멀었잖아요. 당장 총선이 먼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왜 권리당원, 당원의 표 가치 이 비중을 높인 겁니까? 지금 조금 사전 포석을 해놔야 되는 게 지난 21대 총선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너무 이 의석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가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 121석 중에서 12석밖에 국민의힘이 못 가지고 예. 100여석을 그때 민주당이 휩쓸어 갔는데 사실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다시 한번 붙는 상황이 예. 되기 때문에 150을 갈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027년도 대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그 조항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같고요.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당원들이 가능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출판 기념회 여러 가지 썰화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그 보통 저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당대표밖에 없거든요. 예. 그 만약에 3차례 정도 저런 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긴급 명령권이라든가 어떤 함구령이라든가 내려가지고 그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예.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사당화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딸 사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더욱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지지 기반을 개딸이라고 하는 그 권리당원 쪽으로 얽매여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오늘 권리당원들의 어떤 이 표 가치를 높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상대적으로 나왔던 걸.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당대표의 어떤 당에 대한 여러 예. 가지 얘기는 우리 김 교수님이 좀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왜냐하면 비상징계를 이미 그 최강욱 전 의원에게 최강욱 내리기도 전 했고 의원에서. 총선기획단에서 예비 후보자들의 검증 기준에 막말과 설화를 포함시켜서 심지어는 당선 이후에도 예. 징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강하게 말씀드렸다는 얘기 드리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의원제라는 게 예전에 뭐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상대방의 불무지역에서 예. 당원들이 적고 오랫동안 또 그 힘겨운 환경에서 일을 하셨던 오래된 당원분들에게 어떤 조금 더 권한을 주는 차원에서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우리로 따지면 권리당원이죠. 예. 1대1입니다. 예. 근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60대1이었어요. 지금 우리 당원이 자꾸 이제 뭐 아까 어떤 분도 뭐 파시즘 얘기하고 일부 개딸 뭐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얼마나 이른바 개혁의 딸들, 개딸로 모욕을 당할 분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권리당원이 6개월 이상 돈을 당비를 내는 분들이 150만 명에 가깝습니다. 예. 전체 당원은 2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오늘 당무에서 이거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문자 폭탄 받고 욕 엄청 먹고 있을 겁니다. 당원들은 1대1을 요구했어요. 지금 20대 1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안에서 혁신안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1대1로 맞추라는 요구했습니다. 근데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갈 수 없으니 60표를 한 사람이 대의원 한 명당 당원들이 그렇게 당비를 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60표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대의원 한 분이. 그래서 그걸 최소한 20대 1의 미만으로 낮춰보자 이런 거를 한 거고요. 예. 왜 그러면 이 시점에 했느냐. 지금 이게 만약에 총선 룰이라면 더 시끄럽겠죠. 근데 내년 8월에 이제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금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은 예. 내년 가가지고 이제 이게 전대 선거 룰 아니겠습니까? 전대 룰인데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또 출마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지금 대표도 이 안을 아까 말씀대로 전빈적인 걸로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누가 만족 다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룰 바꾸면 논란이 항상 있죠. 왜 바꾸냐? 지금 닥치면 닥치는 대로 왜 닥쳐서 바꾸냐? 그리고 미리 바꾸면 왜 벌써부터 바꾸냐? 약간 이런 논란들이 항상 있었어요.